아이고, 젊을 땐 몰랐어요. 자식 도와주고 친구 부탁 들어주고 조금 넉넉하니까 그냥 막 썼죠. 설마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 그때 그 지출 하나하나가 내 노후를 깎아먹은 거였어요.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말, 어쩌면 당신 마음속에 있는 말 아닐까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아이들 키우고, 집도 장만하고, 그래도 노후는 좀 편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생각보다 돈이 훨씬 더 빨리 사라지더라고요. 하루하루는 별거 없어 보였는데, 어느새 통장이 텅 비고, 병원비 걱정, 월세 걱정에 잠도 안 오고. 그런데 더 속상한 건 그 돈이 다 어디에 갔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노후를 어렵게 만드는 소비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있고 남들도 다 하는 거라 괜찮겠지 싶어서 넘긴 지출들이에요. 하지만 그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내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고 삶의 여유를 앗아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하지만 분명히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지출 5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와 함께 왜 이 지출이 위험한지 또 어떻게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아마 보시다 보면 이거 내 얘기 같은데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영상이 당신의 노후를 더 든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희한하네, 돈을 막 쓴 것도 아닌데 왜 자꾸 통장이 비지? 하루하루는 조심히 썼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통장 잔고는 줄어있고 다음 달 생활비 걱정이 밀려오죠. 예전엔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왔고 혹시라도 모자라면 야근도 하고 명절 상여금도 기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은퇴하고 나면 고정 수입은 줄고 반대로 병원비, 관리비, 자녀 부탁까지 돈 나갈 일은 더 늘어납니다. 문제는 그 지출들이 한 번에 뚝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노후를 갉아먹고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큰 돈을 쓴 것도 아닌데 왜 이리 불안할까?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생각 없이 했던 지출, 정이 앞서고 계산은 뒤로 미뤘던 소비,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생활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사례를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자녀를 향한 지나친 지원입니다. 어느 70대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시장에서 평생 채소 장사를 하며 혼자 아들 하나를 키워오셨어요. 자식 하나 잘 되길 바라며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고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일하셨죠. 그렇게 힘들게 벌어 모은 돈으로 겨우 작은 아파트도 마련하고 노후를 위해 적금도 조금씩 부어두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모아둔 돈을 내주셨고 손주가 태어났을 땐 육아비도 보탰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사업을 한다며 또 손을 벌리자 결국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게 되셨어요.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나서는 연락도 끊겼습니다. 지금은 연금 8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데 집 대출 이자만 매달 30만 원. 나는 자식 도우려고 했던 것뿐인데 왜 내 노후는 이렇게 외롭고 힘들지 하시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세요. 자녀를 위한 희생은 아름답지만 결국 본인의 삶이 무너지면 자식에게 또 짐이 됩니다. 그건 부모가 바라는 모습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녀 지원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딱 그 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부모의 희생이 아니라 부모가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은퇴 이후 갑자기 늘어나는 여가성 지출입니다. 퇴직하고 나면 시간도 많고 이제 좀 나를 위해 써야지 싶은 생각이 들죠. 여행도 가고 싶고 좋은 것도 먹고 싶고 명품 하나쯤은 괜찮겠지 싶은 마음. 실제로 한 60대 부부는 1년 사이에 해외여행을 4번이나 다녀오셨어요. 퇴직금도 있었고 연금도 있으니 괜찮겠지 싶었죠.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고 지금은 둘 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며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때 그 여행 너무 좋긴 했는데 지금은 그 비용이 너무 아까워요 하시더군요. 여유를 즐기는 건 좋지만 그게 나의 기본 생활을 위협할 만큼 과해지면 안 됩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할 텐데 너무 앞당겨서 소비하면 뒤가 고달파질 수 있어요. 특히 은퇴 초기에 느끼는 해방감과 보상 심리가 과소비로 이어지기 쉬우니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관련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수록 무릎, 허리, 소화력 다 걱정되죠. 그러다 보니 건강식품, 의료기기, 기능성 침대, 혈자리 눌러주는 기계 이런 데 돈을 쓰게 됩니다. 문제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어르신은 TV 광고 보고 무릎에 좋다는 의료기기를 300만 원 주고 구입했는데 며칠 쓰고 나선 먼지만 쌓여가고 고객센터는 전화도 안 받는답니다. 주변에서 그거 쓰고 좋아졌대 하는 말에 혹해서 큰돈 쓰면 나중엔 돈도 잃고 건강도 그대로예요. 병원에서 의사랑 상담해서 필요한 약, 필요한 치료만 받는 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건강은 투자 대상이지만 감정적 소비가 아닌 정보에 기반한 소비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게 가만히 있는 부동산이에요. 사용하지 않는 시골 땅, 비어있는 상가, 혼자 살기엔 너무 큰 아파트.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비만 나가면서도 수익은 없죠. 한 할아버지는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매년 재산세만 수십만 원씩 나간다고 하셨어요. 팔자니 아깝고 갖고 있자니 세금이 부담이고 노후에는 내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자산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자산은 과감히 정리해서 현금으로 만들어두는 게 훨씬 현실적인 대비책이에요. 특히 고정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자산은 장기적으로 노후 생활을 압박할 수 있으므로 수익성과 활용도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조심해야 할 게 보증과 대출입니다. 친한 친구가 잠깐 급파돼서 조카가 창업한 데서 동생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마음이 약해서 덜컥 도와주고 나면 결국 피해는 나 혼자 짊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평생 친구라는 사람의 사업을 보증서 줬다가 친구가 사업 망하면서 4천만 원 빚을 떠안은 70대 어르신이 있었어요. 결국 집까지 팔고 지금은 월세방에서 혼자 사십니다. 친구는 연락도 끊겼고요. 돈 문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철저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내 노후는 그 누구보다 내가 먼저 챙겨야 해요. 특히 보증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르는 계약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5가지 지출, 어쩌면 여러분도 한두 가지는 이미 경험했을 수도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지출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소비인가? 앞으로 내 삶에 도움이 될 소비인가? 스스로 물어보세요. 노후는 길고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10년 뒤, 20년 뒤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선택의 방향을 다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노후가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결단이 앞으로의 삶을 지키는 가장 큰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아직 쓰이지 않은 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써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